입문했을 때 제가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보다 빌라를 선택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빌라 위주로 계속 투자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고민됐던 게 시세를 파악을 못해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고 또 그런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처럼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개별성도 강한 빌라를 접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많이 힘들고 좀 많이 우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원리만 갖고 해도 될 거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제 저는 하고 있어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북극성 재테크 카페에서 여기 아래 1층이에요. 1층에서 경매 카페거든요. 거기에서 병아리반 그 경매 기초하는 강의를 7주 중에서 3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빌라 이제 전문 투자라고 하는데 이제 과거에 처음부터 좀 오랫동안 좀 했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돈이 없어도 내가 부동산 하는 이유 해서 책을 발간을 했고요. 저기에는 이제 빌라에 관한 얘기가 조금 많아요. 빌라의 경매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해서 혹시 필요하시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주차하고 2주차인데요. 1주차는 이제 실거래가로 내 지역, 나한테 맞는 지역을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요. 빌라 연식이 되게 다양한데 제가 초반기에는 신축만 들어갔었어요. 왜냐하면 매도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매도가 될 만한 물건을 했었는데 지금은 될 만한 물건 아니면 아예 오래되거나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빌라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 배운 거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을 어떤 거를 좀 접하면 괜찮으실까 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 7개를 갖고 왔어요. 지역을 좀 다양해서 갖고 왔고요. 오늘 반응이 괜찮으면 다음 주에는 많은 내용을 갖다 담아서 추천 물건으로 많이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정 자체가 처음에 아주 소액으로 만드는 10개가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가고 갭투자를 가고 실력이 좀 더 쌓이면 이제 경매를 접근을 해도 좀 어려워 보이는 물건들은 좀 수익이 더 많이 나거든요. 이런 빌라도 마찬가지로 어려워 보이는 거 접근하면 50% 이상, 그러니까 반 정도 싸게 받으면 그 이상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는 물건이 분명히 작은 물건도 많아요. 그러면 꼭 큰 물건이 아니어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처음에 돈이 없을 때는 이렇게 반복을 해서 자산의 크기를 키워야지만 어떻게 파이가 좀 커지거든요.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한 1억 2천의 감정가에 나오고 시세도 뭐 1억 1천, 1억 2천까지 나갈 건데 금매를 한 1억 1천까지 나갈 것 같아요. 그런 물건을 내가 1억에 낙찰받았다고 해요. 한 70%대 뭐 초반 해가지고 그런데 1억대 낙찰받아서 그 비용까지 하니까 500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500을 하고 근데 전세를 맞췄더니 1억 1천을 맞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팅을 하고 났더니 500만 원이 남아요.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 500만 원이 이 임대 수익하고 뭐가 다른가요? 2년 동안 따박따박 받는 것과 미리 전세를 세팅해서 500만 원을 갖고 오는 게 오히려 500만 원을 먼저 갖고 오는 게 수익이죠. 그걸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전처럼 월세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대출을 이용해야 돼 이렇게 아니라 싸게 받아서 전세를 높게 놓을 수 있는 방법을 하잖아요. 돈 안 들이고 처음부터 수익 나는 구조로 갖고 와서 그걸로 해가지고 다른 재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가능해질 거예요. 뭐냐면 일단 이거 발코니죠. 발코니가 2.7 곱하기 1.0 해가지고 여기 나온 거고요. 확장형 발코니는 요거 2개예요. 2개. 여기가 1.3에다가 여기 3.6, 3.6 이렇게 돼요. 3.6 곱하기 1.3, 3.6 곱하기 1.3 해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보니까 여기와 안방의 화장실과 거실의 화장실이 똑같아요. 크기가. 0.93평. 보통 화장실이 한 평 정도 나오면 쓸만한 평형이거든요. 그래서 안방이 보통 작게 나오는데 안방하고 거실하고 화장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별로 없는 파우더 이렇게 화장대처럼 여기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좋잖아. 일단 화장실이 2개고 아이들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임대 놓긴 참 좋겠구나. 그래서 총 서비스가 아까는 3평이 안 되는데 얘는 3.6평이에요. 조금 더
크게 빠졌구나. 그래서 등기 평수는 14평, 14.3평밖에 안 되는데 전용 면적은 쓸 수 있는 공을 18평처럼 쓰고 있는 이런 집이었어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좀 조금이라도 자신이 생기면 입찰가가 자신이 생겨져요. 그럼 조금씩 높여 쓰게 돼요. 왜냐하면 입찰가는 높게 쓰는 사람이 1등이잖아요. 근데 그 입찰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정확히 만들어지면은 제가 조금 더 높게 쓰게 되면 제가 낙찰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가 없으면 절대로 높게 써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남들이 모르는 거 내가 캐치하면 1등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방금까지 이제 한 걸 가지고 제가 지금 7개의 물건을 갖고 와서 이게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경매 물건들은 나와봐야도 되는 거고 또 금액대를 높은 거를 또 해놓게 되면 또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금액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역 주변에서 여기서 가까운 걸 해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그 엑셀 파일로 그 자료를 좀 이렇게 많이 그래도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그런 연식이 좀 괜찮은 걸로 갖고 와봤습니다.